따뜻한 조명이 번진다. 웃음소리가 퍼진다. 상견례 자리다. 누군가는 잔을 들고 누군가는 식사를 한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그의 얼굴엔 설렘이 번진다. 늦은 나이에 결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안도감. 이제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 식탁 위엔 정갈한 음식. 양가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하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사돈댁의 말에 모두가 웃는다. 건배 소리가 울린다. 행복한 분위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무너질 줄은. 그 순간 문이 열린다. 무거운 구두 소리가 울린다. 경찰이 들어온다. 공기의 온도가 뚝 떨어진다. 잔소리가 멎는다. 이소연 씨, 최인국 씨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적.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 식탁 위로 퍼지는 충격.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누군가는 얼어붙는다. 신부의 얼굴이 굳는다.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다. 차가운 쇠의 소리. 그 소리가 식탁 위를 가른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한다. 식탁 위의 음식이 그대로 식어간다. 어른들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사돈댁의 눈빛이 흔들린다. 우석의 심장이 내려앉는다. 상견례 자리가 체포 현장이 되었다. 그는 숨이 막힌다. 이게 무슨 일이죠? 누군가의 목소리가 떨린다. 경찰이 말한다.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신부는 눈을 피한다. 삼촌이라 부르던 남자가 고개를 숙인다. 수갑이 채워진 두 사람. 서서히 끌려나간다. 문이 닫힌다. 남겨진 건 침묵뿐이다. 축복의 자리가 무너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두 손이 떨린다. 머리가 멍하다. 눈앞의 장면이 믿기지 않는다. 어머니의 숟가락이 떨어진다. 사돈댁의 손이 굳는다. 주방에서 나오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이제 역하게 느껴진다. 누군가 숨죽여 울음을 터뜨린다. 누군가는 분노를 삭인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앉아있다. 우석은 식탁을 바라본다. 하얀 접시 위로 한 점의 잔해만 남았다. 그의 귀에 수갑이 채워질 때의 소리가 맴돈다. 짤깍. 한 번 더. 짤깍.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 같다.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였다. 서로의 가정을 잇는 자리였다. 서로의 인생이 엮이는 자리였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부서졌다. 한순간에 웃음이 사라졌다. 그가 본 건 차가운 수갑이었다.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빛이었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아까까지 웃던 사람들.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다리가 굳었다. 마음이 무너졌다. 상견례 자리에서 신부가 체포됐다.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정적, 그날의 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에 박혔다. 축복의 자리가 진실의 무덤이 되었다. 처음 그녀를 만난 건 병원 VIP 검진 클럽이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고급스러운 복도, 조용한 상담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는 단번에 마음을 녹였다.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
그녀는 상속녀였다. 부모님은 재력가, 좋은 가문, 품격 있는 태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우리 가족도 안심했다. 결혼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이어졌다. 이제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하루에 관심을 가져주었다. 작은 말에도 공감해 주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완벽했다. 내가 꿈꾸던 이상형이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사촌 형도 부러워했다. 지인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다.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고. 주변은 축하 분위기였다. 나는 그 축하 속에서 점점 안심했다. 그녀에 대한 의심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것들이 어긋났다. 그녀는 아파트 이름을 자꾸 헷갈렸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다. 또 어느 날은 생일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바꿨다. 그녀는 웃으며 넘겼다. 나도 웃으며 넘겼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렸다. 삼촌이라 부른 남자도 이상했다. 언제 봐도 긴장한 표정. 대화할 때마다 말을 피했다. 함께 자리할 때면 말수가 적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낯을 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예단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나는 부담스러웠지만 이해했다. 서로 결혼을 준비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녀는 돈 얘기만 나오면 미묘하게 눈빛이 달라졌다. 살짝 번뜩이는 눈. 그런 모습이 처음엔 낯설었다. 하지만 사랑하면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정확히 해주었다. 좋아하는 여행지, 음식, 취미. 이상하게도 모든 게 나와 같았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녀가 말해버릴 때도 있었다. 그땐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계산이었다. 사람은 참 신기하다. 좋을 땐 이상한 걸 봐도 모른다. 눈앞의 감정이 모든 걸 덮어버린다. 나는 완전히 그녀에게 마음을 줬다. 사소한 불일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였다.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 어둠 속에 있었다. 그녀의 주변은 늘 조용했다. 친구 얘기도 가족 얘기도 거의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서로 믿고 있으니까. 그녀가 말하는 건 나에 대한 칭찬뿐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 늦은 나이에 듣는 사랑 고백은 마치 선물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를 믿었다. 결혼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됐다. 양가 상견례 날짜까지 잡혔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어머니는 꽃집을 예약했고 나는 정장을 맞췄다. 가족 모두가 들떠 있었다. 사촌 형도 자주 집에 왔다. 도와준다며 이것저것 챙겼다. 그는 유난히 적극적이었다. 그땐 고마웠다. 그날 밤 문득 떠올랐다. 그녀가 아파트 이름을 잘못 말하던 모습, 삼촌이 시선을 피하던 모습, 순간 이상한 느낌이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괜한 생각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그녀는 내 앞에서 천사였다. 나는 그 천사를 의심할 줄 몰랐다.
이미 마음은 깊이 빠져 있었다. 그날을 기다렸다. 상견례 날. 그날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 그날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될 줄은.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 방심한다. 그 방심이 가장 큰 틈이 된다. 그 틈으로 진실이 흘러 들어온다. 나는 이미 그 틈을 만든 사람이었다. 상견례 날이 밝았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양쪽 가족이 모이는 자리. 결혼식보다 더 떨린다며 웃으셨다. 나 역시 마음이 설렜다.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다. 오랜 외로움도, 모든 고민도, 이제는 행복이 시작될 거라 믿었다. 전통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복도 끝에 준비된 상견례실. 문을 열자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양쪽 가족이 차례로 들어왔다. 따뜻한 인사말이 오갔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사돈댁은 참 점잖으시다.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 부드러운 국물 냄새.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다. 소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앉아 있었다. 단아한 한복 차림.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부감.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마음에 들어.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따뜻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다. 식사가 시작됐다. 밥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랐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취미 이야기, 예단과 혼수 이야기까지 나왔다. 부담은 주지 않겠습니다. 가짜 삼촌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자리가 이렇게 무너질 거라곤. 나는 잠시 자리를 둘러봤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사촌 형도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맞췄다. 소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예의를 지켰다. 완벽했다. 그런데 그녀와 삼촌의 대화에서 작은 어긋남이 들렸다. 그때 부산이었죠? 아니요, 대전이요. 잠시 정적.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됐다. 그녀는 급히 화제를 돌렸다. 여기 음식이 참 맛있네요. 억지 웃음.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만 긴장했다. 심장이 미묘하게 쿵쾅거렸다. 이상하다. 무언가 이상하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그녀의 표정이 경직됐다. 웃고 있지만 눈빛이 딱딱했다. 삼촌이라 부른 남자는 땀을 흘렸다.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공기의 흐름이 변했다. 내 안에서 불안이 커졌다.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낯선 구두 소리. 경찰들이 들어왔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젓가락이 멈췄다. 어른들의 표정이 굳었다. 이소연 씨, 최인국 씨.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삼촌이라 불린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수갑이 채워졌다. 짤깍, 짤깍. 그 소리가 식탁 위를 울렸다.
사돈댁 어른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일이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군가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머리가 하얘졌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소연의 얼굴이 문틈 사이로 사라졌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다. 김이 오르던 음식이 식어갔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만 남았다. 사돈댁은 당혹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어머니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사촌 형은 침을 삼켰다. 나는 식탁을 바라봤다. 이 자리가 방금 전까지 그렇게 따뜻했는데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잔만, 식은 음식만, 부서진 분위기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설마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눈앞에서 체포됐다. 상견례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자리가 체포 현장이 되었다. 내 심장이 조용히 무너졌다. 그날의 웃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게 한순간이었다. 웃음이 눈물이 되는 데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상견례 이후 며칠, 모든 게 뒤집혔다. 그날의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수갑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 떨리던 손, 차가운 쇠소리, 짤깍.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었다. 서늘한 공기, 형광등이 번쩍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형사가 걸어왔다. 차가운 표정이었다.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순순히 진술했다. 사기단이었다. 상속녀는 거짓이었다. 삼촌도 가짜였다.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었다. 만남부터 계획이었다. 사기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돈이었다. 내가 가진 병원, 집, 모든 재산이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마음이 무너졌다. 내가 사랑한 건 사람이 아니었다. 계획된 얼굴이었다. 철저히 짜여진 연극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형사는 말했다. 정보가 내부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당신 집안 사정을 아주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가 나의 과거까지 알고 있었다. 나만 아는 계좌, 집안의 분쟁, 병원의 재정 상태까지. 우연이 아닙니다. 형사의 말이 이어졌다. 가족 중 누군가 정보를 넘긴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에 한 얼굴이 스쳤다. 사촌 형. 상견례 준비를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피부치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 형처럼 따랐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조각이 맞아 떨어졌다. 그가 나보다 먼저 소연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상견례 날짜를 직접 정했다. 그가 웃으며 예단 이야기를 주도했다. 형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정민수 씨를 소환합니다.
내가 이름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졌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귀가 멍해졌다.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촌 형이 조사실에 들어섰다. 눈을 마주쳤다. 나는 믿고 싶었다. 그가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피했다.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형사가 말했다. 소연과 사전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다. 그는 결혼이 성사되면 지분을 받기로 했다. 사기단과 나눈 문자가 증거로 나왔다. 단단하게 믿었던 가족. 그 가족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배신감이 피처럼 번졌다. 내 목을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더 비수처럼 꽂혔다. 미안하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가 내 등에 칼을 꽂았다. 내 피부치가 그 칼을 쥐고 있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사랑도 무너지고, 신뢰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졌다. 내가 믿었던 세상이 산산이 부서졌다. 사기꾼보다 가족의 배신이 더 깊었다. 더 아팠다. 더 쓰렸다. 사건은 빠르게 흘렀다. 사기단 전원 검거. 사촌 형 구속. 뉴스에도 나왔다. 상견례 자리서 신부 체포 배후는 가족. 세상이 조롱했다. 누군가는 혀를 찼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건 틀렸다. 욕심은 피보다 진하다. 욕심은 피보다 차갑다. 가족의 얼굴이 가장 무섭다. 그날 나는 그것을 배웠다. 그는 수갑을 찼다. 법정으로 끌려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릴 때 함께 놀던 얼굴이 떠올랐다. 웃음이 사라졌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사랑도, 믿음도, 가족도. 남은 건 차가운 상처뿐이었다. 그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다. 가족이란 이름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정리됐다. 사기단은 구속됐다. 그녀도 삼촌이라 불리던 남자도, 그리고 사촌 형도. 뉴스는 잠시 떠들썩했지만 곧 다른 이야기로 덮였다. 하지만 나에겐 그날이 멈춰 있었다. 눈을 감으면 보였다. 한정식집의 조명, 따뜻했던 상견례 자리,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 위로 겹쳐 들리는 쇠의 소리. 짤깍. 그날의 소리였다. 그녀는 감옥에 갔다. 사촌 형은 구속됐다. 모든 게 끝났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하지만 나에겐 끝이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했다는 사실. 그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상처가 아니라 흉터였다. 평생 남는 자국이었다. 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하늘이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위로했다. 괜찮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걸. 가족의 배신은 그랬다. 믿음이 부서진 자리엔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을 잃으셨다. 주변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다. 어디를 가도 속삭임이 따라왔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럽지 않았다. 분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칼을 쥐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 나는 그날 상견례 자리로 다시 갔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정갈했던 상은 치워지고 빈 방만 남아 있었다. 조명이 어둡게 깜빡였다. 그 자리에 앉았다. 그날 우리가 앉았던 자리, 그녀가 웃던 자리, 사촌 형이 앉았던 자리, 모든 게 그 자리에 있었다. 달라진 건 나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였어야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진실은 이 자리에서 칼이 되어 돌아왔다. 식탁 위를 바라봤다.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따뜻함도, 웃음도, 미소도 다 사라졌다.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배신을 맞는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다. 그건 세상이 가르쳐준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다시는 쉽게 믿지 않는다. 다시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언제나 따뜻한 건 아니다. 피가 진심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내 인생은 그날을 경계로 나뉘었다. 전과 후, 믿음과 불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발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문을 닫았다. 그 자리엔 더 이상 내가 앉을 이유가 없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자리였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맑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마음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속였다. 가족은 나를 팔았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다. 믿음은 피보다 무겁다는 것. 욕심은 피보다 차갑다는 것. 상견례 자리에서 나는 인간의 민낯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날을 잊지 않겠다. 그날의 수갑소리, 그날의 침묵, 그날의 배신, 그 모든 걸 잊지 않겠다. 축복의 자리는 진실의 무덤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덤에서 다시 태어나야 했다.